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4월 이투스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영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을 보시면 일정 수역의 경우 12L 이내에서 영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L 이내로 영의 범위를 줄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대한해협이죠. 대한해협은 영의 범위가 3L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 자, 이 기선이 바로 직선기선이죠. 직선기선. 자, 직선기선은 서해나 남해에 다 적용을 하는데, 자, 동해에서도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죠. 포항 앞에 있는 영일만, 그리고 울산 앞에 울산만,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동해의 영일만에서 영의 정식 적용한다 하는 니은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디귿에 내수의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내수는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를 내수라고 합니다. 자, 이 내수에서 간척 사업을 할 수 있고, 내수에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토는 확대되지만 내수는 줄어드는 거죠. 내수는 축소돼야 맞는 겁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 영의 바깥쪽에 자, 경제적 권리만 독점하는 바다죠.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당연히 내수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가나 암석의 유형과 형성 시기를 그래프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A, B, C는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고르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질시대를 골라야 됩니다. 먼저 가나 암석을 연결해 볼게요. 자, 가는 지금 설악산입니다. 자, 설악산의 기반함은 뭐예요? 설악산의 기반함. 설악산이 돌산이니까 이 돌산의 기반함인 가의 암석은 우리가 화강암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화강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단양의 도담산봉. 단양의 도담산봉은 자, 탑카르스트 지형이죠. 그리고 단양이 또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도담산봉이 탑카르스트라는 지형이라는 걸 모르셔도 우리가 나가 석회암이라는 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화강암, 나는 석회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A, B, C 암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B가 우리나라에서 자,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암석이니까 자, 이 암석이 변성암이죠. B 변성암.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도 B에다가 변성암을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요 C가 자, 화강암이 포함되어 있는 화성암이죠. 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암석 두 개가 자, 편마암 그리고 화강암이잖아요. 그래서 편마암이 포함되어 있는 변성암이 1등, 그리고 화강암이 포함되어 있는 화성암이 2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A는 자동으로 퇴적암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퇴적암 쓰고 C에 화성암 쓰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를 연결할 건데, 자, 먼저 변성암에서는 요 100% C 원생대에만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암이니까 요 리을이 C 원생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화성암을 보시면 C에 86.2%를 차지하는, 자, 여기에 화강암이 포함돼야 되고, 이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라, 자, 기억이 중생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는 화성암, 요 18.3%짜리는, 자, 화성암은 화강암처럼 중생대에 관입한 암석이 있고, 신생대에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암석도 있잖아요. 그 암석이 지금 디귿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귿은 신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기억은 고생대가 되는 겁니다. 자, 고생대는 퇴적암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높죠.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아냈고, 화강암이 어디에 들어가고 석회암이 어디에 들어갈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화강암은 화성암이고, 그러니까 화강암은 C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질시대는 중생대에 형성되니까 C와 기억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석회암은 퇴적암이니까 A. 자, 그리고 고생대에 퇴적된 암석이니까 니은을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C, 기억, A, 니은이 연결되어 있는 4번을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주변이 자, 평야니까 하천 하류 지역이고요. 하천 하류의 평야가 이제 범람원일 건데, 자, A는 범람원의 하천 바로 옆에 지형이니까 자, A는 자연제방이 될 것이고, 자, B는 하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배우습지 이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로 갈게요. 자, 나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가 지금 경사가 급한 산지인데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퇴적된 지역, 요 경사 급변점에서 퇴적된 지역이니까 나 쪽은 지금 선상지가 발달한 거죠. 자, 그래서 요 C는 지금 선상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는 선상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죠. 인공저수지다. 자, 그럼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세미만화 취락이 발달해 있다. 세미만화 취락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재방에 취락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의 퇴적 물질은 주로 최종 빙기 이전에 퇴적되었다. 자, B는 하천 하류의 퇴적 지형인 범람원의 배우습지입니다. 그럼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는 건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적 물질은 최종 빙기 이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제 후빙기 이후,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 이후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퇴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틀린 거죠. 자, 3번에 D의 저수지 바닥에는 곳곳에 용천이 분포한다. 자, 용천은 선상지 끝부분에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선상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상지가 있으면 자, D는 선상지 끝부분이 아니죠. 선단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천이 분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용천은 어디에 분포합니까? 선상지 끝에 선단에 분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C는 B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C와 B 중에 더 상류에 위치하는 지형이 선상지죠. 선상지는 상류의 산지에서 자, 운반해온 큰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되어 있지만 자, 배우습지 같으면 아무래도 가느다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C가 더 크다 하는 4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하천 퇴적 지형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경사는 가가 지금 등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완만한 거죠. 그래서 나 쪽이 더 경사가 급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에 A,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A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커다란 분지니까 A에 들어갈 지형은 자, 칼데라 분지죠. 칼데라 분지.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볼게. A는 울릉도에 발달한다. 울릉도의 나리 분지가 바로 칼데라 분지죠. 자, 1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C를 먼저 볼게요. 자, C가 칼데라 분지 내부에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 칼데라 분지 내부에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로 울릉도의 알본 같은 지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중앙화구구라고 하죠. 자, 그래서 2번에 C는 중앙화구구이다. 자, 요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D를 볼게요. 자, D가 주요 카르스트 지형인데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지형, 자, 움푹 파인 와지니까 자, 요 D는 돌리네죠. 자, 돌리네는 주로 조선 노충군에 분포한다. 조선 노충군에 석회암이 있잖아요. 요 카르스트 지형은 다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석회암이 있는 조선 노충군의 모든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는 거죠. 자, 3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F를 볼게요. 기반암의 성질을 반영한 간대토양. 여기서 기반암은 석회암이고, 자, 석회암이 풍화된 간대토양은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만, 자, 불순물인 철분은 산화되기 때문에 붉은색 자, 토양에 띄게 되죠. 그 붉은색 토양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테라로사 라고 합니다. 자, 4번에 F는 강한 상성을 띠는 척박한 토양이다. 자, 요 강한 산성을 띠는 척박한 토양은 자, 북부지방에서 발달하는 포도졸 토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B하고 자, E를 볼게요. 자, B는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니까 자, B는 용암 동굴이고요. 자, E는 내부에 종규석, 석순, 석주 등이 형성된 동굴이니까 E는 석회 동굴이겠죠. 자, 5번에 E는 B보다 기반암의 전리 밀도가 동굴 형성에 끼치는 영향. 자, 기반암의 전리 밀도가 동굴 형성에 끼치는 영향. 지하수가 그만큼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석회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리 밀도가 동굴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석회 동굴이 더 크다 하는 설명. 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자, 4번이 되겠죠. 자, 5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새 신재생 에너지의 전국 발전량과 지역별 발전량 비율.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수력, 풍력, 태양광.
자,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가나다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강원, 경북, 전남, 자, 요 셋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픈된 것 중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제주도가 지금 1, 2, 3등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A밖에 없죠. 그럼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풍력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주도가 섬이니까 바람이 세서 풍력 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A는 제주도를 보고 우리가 풍력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C 같으면 전라북도가 지금 2등에 지금 포진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총 발전량이 제일 많습니다. 자, A, B보다 C가 훨씬 많아요. 지금 5배, 6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태양광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자, 수력 풍력 태양광 중에 가장 활발히 발전을 하는 것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C를 태양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B는 자동으로 이제 수력이 되겠죠. 수력.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역을 연결할 건데 자, 태양광의 1등인 요 다는 자, 무조건 전라남도죠. 태양광은 서해안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는 전라남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그러면 1번 아니면 자, 3번입니다. 자, 경북하고 이제 강원을 고를 건데 여기서 자, 나가 자, 수력 발전에서 1등 하는 게 요게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강원도. 그럼 남는 가를 경상북도 연결하시면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풍력 발전은 강원, 경북, 제주 요 세 지역이 골고루 강하기 때문에 자, 수력 쪽에서 강원도를 자, 먼저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 및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내륙에 자, 홍천에 하나가 찍혀 있고 강원도 동해안 속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남 내륙에 지금 소우지인 의성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기온으로 가나다를 연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8월 평균 기온이 지금 가가 가장 높죠. 8월 평균 기온이 여기가 제일 더운데요. 그러면 영남 내륙 지역 남쪽에 있으면서 내륙에 위치한 여기가 제일 더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영남 내륙 지역으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는 여름에 덥다. 이걸 가지고 자, 먼저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나다가 남는데 여기서는 연교차로 골라버리시면 되겠죠. 자, 나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다보다. 그러면 내륙하고 해안 중에는 내륙이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자, 나를 우리가 강원도 홍천으로 연결하시고 자, 남는 다를 여기로 자, 속초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가나다 일단 세팅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 B, C를 연결할 건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자, 일단 이 C가 전체 강수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소우지인 곳을 C랑 연결하면 되죠. 영남 내륙의 소우지인 의성을 자, C로 연결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 B는 우리가 요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두 개의 강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겨울 강수량은 A가 조금 더 많아요. 자, 겨울에 눈이 조금 더 많이 오는 데가 강원도 동해안에 영동 지역이 눈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에서 앞서는 쪽을 우리가 동해안의 속초로 골라주시면 되죠. 그러면 남는 B를 홍천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가나다 ABC 자,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가가 여기서는 가장 비가 적은 소우지니까 요건 무조건 틀렸죠. 가가 무조건 나보단 적다. 자, 2번에 A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A하고 C의 1월 평균 기온을 자,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교차와 8월 평균 기온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자, 3번부터 볼게요. 다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다하고 C 중에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다가 지금 A입니다. 자, 그리고 가가 C입니다.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은 지금 C가 지금 더 높은 거죠. 그러면 3번 틀렸죠. 여름 강수 집중률은 여기야. C 같으면은 전체 강수량에서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 요 비율이고, 자, 다 같으면은 전체 강수량에서, 자,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럼 연강수량 차이보다 여름 강수량 차이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연강수량이 적은 가가 여름 강수 집중률, C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B가 지금 누구냐? 나잖아. B가 여기.
자, 가는 여기 있어. 그럼 연교차는 B가 더 크죠? 자, 그러면 4번 틀렸고. 자, 5번에 나는 A와 같은 지역이다. 자, 나는 B와 같은 지역이죠. 자, 그럼 틀렸어. 다 틀렸어. 정답은 2번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검증을 한번 해볼게. 자, A하고 C 중에 누가 일월 평균 기온이 높은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다죠. 그래서 A의 1월 평균 기온을 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월 평균 기온은 23점 몇 도입니다. 요거 반올림해서 한 24도다 치고, 자, 그리고 연교차도 보니까 한 24도 정도 됩니다. 요 중간값이 지금 23.5도니까 여기가 요게 한 칸이 지금 1.5도야. 그러면 어림잡아서 대충 8월 평균 기온 24도 치고 연교차 24도 치면 이 다의 최하늘 기온은 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요 A의 최하늘 기온은 뭐 0도 조금 넘는 정도, 뭐 0도 가까이, 약 0도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를 볼게요. 자, C가 지금 여기 가조가, 자, 요거 8월 평균 기온을 읽어보니까 거의 반올림하면 이제 25도고, 그리고 연교차는 읽어보니까 거의 28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C의 최하늘 기온은 약 마이너스 3도 정도 된다는 거죠. 어림잡아서. 그러면 A하고 C 중에 1월 평균 기온은 지금 0도 가까이 되는 A가 C보다 더 높다는 건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프는 남한과 북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고, 자, 문장을 옳게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는 남한 북한, 자, 그리고 A, B는 0에서 14세 유소년층이죠. 자,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2020년에 상대적으로 자, 노년층 비중이 더 높은 데를 우리 남한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1955년까지만 해도 자, 둘 다 유소년 비율이 노년 비율보다는 더 높았겠죠. 그래서 가나 남한 북한을 아직 고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B가 유소년층, 자, 0에서 14세, 자, 그리고 A가 65세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하고 나 중에 이 65세 이상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난 요 나를 남한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를 북한으로 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1995년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큰지 작은지 볼게. 자, 가를 보니까 노년층 비율보다는 자, 유소년층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자, 더 높잖아요. 유소년층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더 높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아야 되죠. 노년 부양비는 더 작다가 돼야 됩니다. 자, 기억은 작다. 자, 두 번째, 가는 나보다 2020년 15에서 64세 인구가 어떻다. 자, 가하고 나 중에 자, 15에서 64세 청장년층 인구는 무조건 남한이 많고 북한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는 인구가 절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율은 어떤지 상관없고 무조건 수는 북한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다 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나는 가보다 2020년 노령화 지수가 어떻다라고 했는데, 자, 요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유소년층 비율분의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자, 북한인 유소년 비율이 자, 노년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 남한은 노년 비율이 유소년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 남한 입장에선 노령화 지수가 북한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후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고, 자, 겨울에 추위가 심한 날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겨울철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아니죠. 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겨울엔 나타나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니은에 차가운 북서풍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눈구름을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리려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만약에 영동 지방에서 눈이 내려야 된다 하면 북동 기류에 자, 영향을 받는 시기에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립니다. 자, 2번은 바람 방향 북서풍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 높새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잖아.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온다. 요거 틀렸고요. 자, 리을에 장마전선이 북상한다 라고 했는데 이 장마전선은 시베리아 기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장마전선은 두 기단의 영향을 받죠. 북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자, 남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요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선이 장마전선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자, 가을에는 대륙 내부에 찬 공기가 쌓여 만들어진 미음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이 맑은 날씨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네 도시 인구 변화고 우리가 찾아야 될 도시가 광주, 대구, 대전, 인천입니다. 인구수로 자, 네 도시를 다 고를 수가 있겠죠. 이 네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이죠. 그래서 A가 인천, 전국 3위 도시. 자, 2등이 대구죠. 자, 대구는 이제 인천은 이어서 전국 4위 도시고요. 그리고 광주, 대전 중에는 여기 디테일하게 보시면 현재 인구가 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5등인 도시, 이 중에서는 3등인 도시가 대전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D가 광주. 그래서 광역시의 인구 순위를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순으로 자, 인구수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는 풀리는 거죠. 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A의 교외하로 경산의 인구가 성장했다. 경산은 대구의 위성도시죠. 그래서 B의 교외하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대동 연구개발특구는 대전에 위치하니까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A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은 자, 인천이 대구보다 많죠. 자, 인천의 주력 산업은 제철, 정유,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 공업인데 자,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가 일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영세한 섬유공업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조업 출하액은 인천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C는 D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대전하고 광주 중에 더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은 광주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사업 최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고 서울에 자, 어떤 구들이 찍혀 있는지 확인할게요. 자, 서울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이 구가 노원구죠. 자, 가운데가 중구. 자, 그리고 여기 강남구가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제조업 사업 재수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A가 자, 제조업 사업 재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아마 자, 많은 학생들이 A를 금천구로 자,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A를 금천구로 찾기에는 자,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금융보험업 사업 재수를 보니까 C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A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금천구가 아니라 A하고 C 중에서 강남이나 중구 같은 도심 지역이 나와야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 수만 보면 A가 금천구 같은데 금융보험업체 수만 보면 또 A가 금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A를 좀 보류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B하고 D 중에 노원구가 반드시 있는데 자, 노원구가 그렇다고 제조업체 수가 자, 두 번째로 많을 일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 D를 일단 노원구로 자, 먼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를 노원구로 자, 먼저 골라줍니다. 제조업체 수도 적고 그리고 금융보험업도 없고 그러면 D는 일단 확정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자, C를 보는데 자, C가 금융보험업만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죠. 맞죠? 그러니까 중구 아니면 강남구다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C가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요거 다 1등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상주 인구도 많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강남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A가 중구일지 금천구일지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좀 놔두시고 C와 D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먼저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5번을 먼저 볼게요. C, D는 모두 한강 남쪽에 위치한다. 강남은 맞는데 자, 노원구는 한강 북쪽에 있죠. 그러면 일단 5번은 고르시면 안 되고 그리고 4번을 볼게요. D는 C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기 때문에 주거단지인 노원구보다는 강남구에서 높겠죠. 그래서 4번도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볼게. D가 노원구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주민들의 평균 통근 거리는 당연히 나머지 세 지역보다 노원구가 멀어야 됩니다. 자, 중구 강남은 도심이고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여기도 통근하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 통근해야 된다 하는 건 아파트만 많은 노원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볼게요. C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자, 우리가 지금 A하고 B는 아직 못 찾았죠. 중구, 금천구 중에서 지금 헷갈리니까. 하지만 중구가 상주 인구가 가장 작고, 그리고 강남구는 상주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B가 중구건 금천구건 간에 무조건 상주 인구는 강남이 많아야 돼요. 강남이 이 중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3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답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천구를 A로 고정해 놓는 순간 이 문제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은 친구는 중구를 B로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구가 금융보험업이 이렇게 작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트릭이 뭐냐면,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종사자 규모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 제조업체 같으면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가 아닌 10인 이상의 사업체로 보통 통계를 잡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1인이 하는 공장 같으면 한 명이서 운영하는 인쇄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복사집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제조업체에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A가 중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는 인쇄 출판업이 발달했거든요. 중구가. 자, 인쇄 출판업. 그리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의류. 자, 요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그러면 그 중구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엄청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고, 그렇다면 1인 이상의 사업체라고 했을 때 숫자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조업의 요 힌트 A, B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1인 이상이 아니고 10인 이상의 사업체 이렇게 나와버리면 무조건 이건 금중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출제자의 쌤 생각했을 때 요거는 요렇게 내는 건 조금 약간 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놓고 A를 금천구로 한번 낚아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제 10인 이상으로 보통은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A를 금천구로 고정해서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강남과 노원구만 정확하게 골라도 답은 3번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의심을 해봤어야 돼. 제조가 가장 많지만, 자, 금융보험업에서 금천구가 2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1, 2등은 강남이나 중구에서 1, 2등이 나와야 되니까 요 A가 지금 중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A가 중구고, 그리고 금천구는 여기 제조업 채소가 두 번째로 많은 B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조업은 중구가 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안 됩니다. 실제 제조업 생산액 같은 건 금천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1인 이상의 사업체라서 중구가 지금 금천구보다 많은 거지, 이게 10인 이상의 사업체 혹은 제조업 생산액 혹은 출하액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금천구가 중구보다 훨씬 앞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이라는 힌트가 없으니만 못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는 출제자가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문제를 다듬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A, B를 골라주시면 3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간인구지수는 서울에서 중구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하고 붙어도 중구가 더 높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11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선생님 생각에 요거는 사실 있으니만 못한 자료야.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뭐 태풍이 왔고 어떤 해에는 호우가 왔고 이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힌트를 크게 써먹지 않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자, 다만 위에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는 있는 게 대설, 태풍, 호우 중에 전체적으로 대설 피해가 가장 적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적어 보이는 C를 대설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를 대설로. 근데 호우, 태풍은 전반적으로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A, B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건 저기 위에 그래프에선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C를 대설로 놓고 A, B는 아래쪽에 내려와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나다가 강원, 경기, 경남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될 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대설 피해 비중이 자, 지역 내 비중에서 그래도 한 20%를 차지하는 여기가 강원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강원도 자 이렇게 고르시고요. 자 그러면 강원은 태풍하고 호우 중에 자 호우 피해가 강원도, 경기도, 중부지방의 피해가 크니까 자 강원도가 보니까 A보다는 B가 한 60% 정도를 차지해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 B를 우리가 호우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호우라면 자 나머지 자 호우의 피해가 큰 지역이 지금 다죠. 거의 90%에 육박하는 여기가 같은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경기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남는 A는 태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태풍 피해는 아무래도 남부지방에서 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 태풍 피해가 한 90% 정도에 이르는 가를 남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남, 강원, 경기가 연결된 5번 고르시면 되죠.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자 위에 거 없이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단 C가 자 모든 지역에서 피해 비중이 낮아요. 여기는 한 자리, 여기도 한 자리, 그다음에 여기만 한 20% 되잖아. 그러면 이걸 대선도 먼저 잡을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대로 강원도 찾고 강원도로 호우 찾고 호우 찾았으면 경기 찾고 그러면 남는 A가 태풍과 그리고 가가 전남 요렇게 고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굳이 위에서 C를 대선로 잡지 않고 아래쪽 삼각 그래프만 가지고도 지금 세 지역이 다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보니까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우리는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뭐 원주도 있고 진천, 음성도 있고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 김천, 진주 뭐 요런데 우리 다 배웠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 자 호남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나주와 전주, 완주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나주가 여기 있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농업과 관련된 문제고 지금 제시된 도가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자 전라남도 이렇게 네 지역을 우리가 A, B, C, D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반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반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A를 강원도 자 쉽게 고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C가 반면적 비율이 가장 낮고요. 특히 벼 재배 면적이 지금 동그라미 크기입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가 평야감에 따라 전라남도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C를 전라남도 자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B하고 D를 보니까 요 겸업농가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겸업농가 비율이 B가 더 높기 때문에 경기하고 경북이 남은 상황에서 대도시 근처에 있는 경기도가 당연히 겸업농가 비율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B를 경기도 그리고 D를 경상북도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겸업농가 비율은 경기도 같으면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겸업농가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도 겸업농가 비율이 높은데 이 두 지역은 관광 서비스업을 농업과 함께 겸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A, B, C, D를 우리가 다 찾았고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A에서는 벼의 그루가리로 보리가 많이 생산된다. 자, 벼의 그루가리로 보리를 생산하려면 요거 겨울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강원도는 겨울이 따뜻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 중에서 벼의 그루가리로 보리를 생산하는 곳은 대표적인 곳이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같은 겨울이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보리를 위주로 생산합니다. 2번입니다. 자, C는 벼보다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채소 재배 면적. 자, 벼. 둘 중에 자, 전남에서는 벼 재배 면적이 더 넓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만약에 생산량이라고 하면 채소가 많을 수 있지만 재배 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이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전라남도의 반면적 비율이 한 41%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벼를 재배하는 논면적 비율은 59%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논이 그러면 당연히 저 밭이 다 채소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이미 벼 재배 면적 비율이 59%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서는 이 표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B는 A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다. 고랭지는 해발고도 높은 데서 재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고랭지 채소는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C는 D보다 농가수가 많다. 자, 농가수 1위는 경상북도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지역 내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경북, 경기 중에 경북이 과수 전국 1위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농업 통계들을 우리가 잘 꿰뚫어 보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자, 14번 갈게요. 그래프는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자,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을 나타낸 거고, 요 공급량은 소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소비량이야, 소비량. 자, 그리고 가라는, 자, 경기, 부산, 전남, 충남 중에서 고르고요. A, B, C, 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서 고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누구부터 찾아야 되냐면 충청남도부터 찾아야 돼요. 충청남도가 요 공급량 전국 1위 도잖아요. 그래서 다가 전체 공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를 충청남도로, 자, 먼저 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석탄이잖아요. 그래서 요 충남은 석탄 1등, 자, 그리고 석유가 2등, 자, 천연가스가 3등, 그리고 원자력은 충청남도에 없죠. 그래서 이 충남을 가지고 이걸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충남에서 C가 제일 많기 때문에 C가 석탄이고, 두 번째 공급량에 많은 게 B죠. 그럼 B가 석유, 그다음 세 번째 A가 천연가스죠. 자, 그리고 충남에 없는 D가 원자력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은 요 두 지역에만 지금 있어요. 자, 여기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원자력이 있는 두 지역은 요 두 지역이죠. 부산과 전남. 자, 그래서 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가는 경기도죠. 원자력 발전이 없고, 그리고 경기도는 천연가스 소비를 가장 많이 하죠. 맞죠? 천연가스 공급량이 가장 많은 걸. 자, 요건 또 경기도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하고 나 중에 전체적으로 석유나 석탄도 많이 사용하는 라가 전라남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A는 C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자,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가장 이르니까 틀렸고, 자, 2번에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비율은 석유가 1위, 자, 석탄이 2위, 자, 천연가스가 3등이잖아요. 그래서 B는 D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요게 정답이네. 석유가 1등이니까 원자력까지 하면 이제 원자력이 4등이고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다가 충남, 석탄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다. 충남은 C, 석탄 공급량이 더 많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자, 4번에 가는 충청권, 라는 영남권이라고 했는데 경기 충청권 아니고 수도권이고, 전남 호남권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나의 영광에서는 D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시설이 있다. 영광은 어디 있어? 전라남도에 있잖아. 근데 나는 부산이니까 이거 틀렸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 자,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네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강원도 철원이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무주가 있고요. 자, 경상남도 거제, 자, 그리고 제주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성비가 있는데, 성비가 일단 높을 수 있는 두 곳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비가 요 두 개가 지금 100보다 자, 훨씬 높은 두 지역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성비가 높을 수 있는 두 지역이 첫 번째가 철원입니다. 철원은 군사 지역이니까 군인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거제도는 조선업이 발달해서 남자 노동자가 많죠. 자, 그래서 CD 중에 철원과 거제를 찾는데, 자,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자,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C에서 더 높아요. 그러면 C는 조금 시골 지역이란 얘기고, D가 조금 더, 자, 청장년층 쪽에, 청장년층, 유소년층 쪽에 비율이 높다는 건 여기가 조금 더 젊은 도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가 공업도시인 거제고요. 자, C가 철원이 되는 거죠. 자, 철원, 거제 둘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하고 제주는 요 노년층 비중으로, 자, 골라버리시면 되겠네. 남은 A, B 중에 노년층 비중이 높은 A가, 자, 시골에 해당되는 무주고요. 자, B는 그러면 자동으로 제주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제주도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양수직 수력발전소는 요 중에선 무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근데 무주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제주도는 수력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제주도는 물이 막 현무암이니까 물이 막 지하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수력 발전 절대 못하는 겁니다.
자, 3번에 C에서 생산되는 쌀, 철원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다. 이 쌀이 5대 쌀이죠. 이 5대 쌀이 용암대지 위에서 재배하는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리적 표시지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B는 D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이 중에서 조선업이 많다나 철원이 거제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제주보다 당연히 거제가 많아야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해상교통 발달에 불리하다. 거제도는 해안도시고 철원은 내륙도시인데 당연히 해상교통은 거제에서 발달해야지.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내 소매업체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A에서 C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가다는 매출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요거 사업체 수예요. 사업체 수. 그래서 A, B가 사업체 수가 진짜 적어. 요게 이 수치가 가장 높은 소매업체 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고 했는데 A하고 B는 C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 그럼 요게 지금 사업체수고요. 그럼 사업체수를 고르는 순간 세 개가 다 결정이 납니다. 자, 사업체수가 제일 많은 C가 당연히 편의점이고요. 자, 가장 적은 B가 백화점. 자, 그럼 두 번째로 적은 A가 대형마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액과 종사자 수를 비교를 할 건데, 자, 백화점을 놓고 봤을 때, 자, 백화점은 한 사업체당 종사자 수, 매출액 요게 자꾸 올라가잖아. 그래서 여기 백화점이 자 다에서는 6.6인데 가에서는 27.6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액인 거죠. 가가 매출액. 자, 그리고 다가 종사자 수.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편의점을 가지고도 생각해도 되는데, 자, 편의점이 자,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떨어지죠. 자, 편의점에서 우리가 한번 가서 구매하는 게 그 비용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요. A는 C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종사자당 매출액은 대형 상점에서 많기 때문에 편의점보다는 당연히 대형마트에서 많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1번이죠. 자, 2번에 B는 A보다 대도시의 도심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약하다. 백화점이 도심에 집중하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죠. 강하다 그래야지. 자, 3번에 C는 A보다 사업체당 매장 면적이 넓다. 매장 면적은 편의점이 당연히 좁은 거죠. 자,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대형마트가 슈퍼마켓보다 많다. 종사자 수는 대형마트가 34.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슈퍼마켓 58. 그러면 슈퍼마켓이 더 많네. 자,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은 가는 맞는데 자, 나다가 잘못됐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시기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8월 중에 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그냥 기온이 나온 게 아니고 가나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 평균 기온 차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뺀값. 자,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기온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온이 낮은 거죠. 그럼 일단 가나 시기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 시기는 B가 자, 기온이 가장 높고 자, D가 가장 기온이 낮아요. 그런데 B와 D의 기온 차이를 이렇게 보면 한 4도, 5도 정도 기온 차이가 납니다. 자, 반면에 자, 나 시기는 C가 기온이 가장 높고 A가 기온이 가장 낮은데 이렇게 차이를 보면 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니까 2도에서 2.5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가시기가 지역별 기온 차이가 자,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더 기온 차이가 더 큰 계절이 겨울이니까 가가 겨울에 해당되는 1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적은 날을 우리가 여름인 8월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1월, 8월을 먼저 골라 놓으셔야 돼요. 그럼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가 1월이고 나가 8월이니까. 자, 그리고 지역은 하나씩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된 네 지역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겨울 기온을 가지고 지역을 골라줄 때 가장 따뜻한 곳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남쪽이면서 동해안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1월 평균 기온 차이에서 가장 플러스가 되는 요 B를 여기로 자, 원산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해볼게. D를 해볼게. 자, D가 1월 평균 기온 차이에서 가장 마이너스로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이 가장 추운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세 지역 중에 북쪽에 위치하면서 서해안에 위치한 여기가 상대적으로 겨울에 가장 춥겠죠. 그래서 신의주를 자 D로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C를 연결할 때는 겨울 기온보다는 여름 기온의 차이가 더 크니까 여름 기온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가 8월 평균 기온에서 기온 차이에서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는 곳이니 여름이 시원한 곳이란 얘기죠. 그럼 남은 둘 중에 여기랑 여기 중에 북쪽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여기가 여름에 더 시원한 곳이니까 A를 북부 동해안에 이 지역을 고르고요. 자, 남는 C를 남포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 D를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2번에 A는 D보다 연결차가 크다. A하고 D 중에 A가 같은 위도의 동해안, 자, D는 같은 위도의 서해안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차는 어디가 커야 된다? 서해안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A, C 간 8월 평균 기온 차이, A와 C의 8월 평균 기온 차이는 이만큼이죠.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니까 8월 평균 기온은 이만큼 차이 납니다. 자, B, D 간의 8월 평균 기온 차이. 자,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8월 평균 기온 차이는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8월 평균 기온 차이는 A와 C의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A, D 중 1월 평균 기온은 C가 가장 높다. 1월 평균 기온 당연히 남쪽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B가 가장 기온이 높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B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프에도 나와 있고요. 자, 5번에 B는 서해안, D는 동해안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자, B가 지금 동해안에 있고요. 자, D가 서해안에 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너무 쉽죠. 힌트가 여기 닭갈비, 막국수, 그리고 여기 뭐 수도권 전철과도 자, 연결되어 있는 도시니까 강원도에 누구를 고르면 됩니까? 춘천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춘천은 요 C가 춘천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볼게요. 자, A는 철원이고요. 자, B는 고성입니다. 자, 그리고 D가 강릉. 자, E는 원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9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제조업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에 나와 있는 공업 도시들을 찾아볼게요. 자, 충청남도에 서산이 있고요. 자, 경상북도 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광양이죠. 자, 광양.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연결해 볼게요. 먼저 B가 1차 금속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이 1차 금속은 이제 제철이 포함되니까 네 도시 중에 제철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광양이죠. 그래서 B를 광양으로 자, 연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A는 보니까 1등이 전자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1등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전자산업이 발달한 곳은 구미니까 자, A를 구미 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C, D는 공이 1등은 석유 정제 쪽이 1등이고 그리고 화학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다르죠. D는 자동차 공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D가 울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 쪽으로 좀 몰빵이 되어 있는 자, C를 서산. 자, 이렇게 골라주면 A, B, C, D 공업도시를 다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억에 A는 C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구미하고 서산 중에 구미가 인구가 훨씬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수도 구미가 많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 자, 니은에 C는 D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제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가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D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울산이 전국 모든 도시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죠. 단일 도시로는 울산이 1등. 그다음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등이고요. 그래서 이 네 도시 중에는 울산이 당연히 1등입니다. D가 맞는 거고. 자, 리을에 A, C 모두 영남지방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구미는 영남지방이 맞지만 서산은 충청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남지방이 아니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자, 우리 지도에 두 지역을 골라 공통점에 대한 답글을 달아라 그랬고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A와 H에는 염해 방지를 위한 하구뚝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자, A가 여기가 지금 군산이죠. 자, 군산은 금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H는 부산이죠. 자, 부산에 낙동강 하구뚝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B와 F에는 세 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F를 볼게요. F는 경주. 자, 경주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 양동 마을이 있죠. 자, 그래서 경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B가 전주죠.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마을이 한옥마을인데 한옥마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볼게. 지방행정 중심이 된 도청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가 안동이고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에 있어서 자, 이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C는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데고요. 자, 여기에 전라남도 도청이 있죠. 그래서 C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D가 지금 순천이죠. 자, 전라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영광이지 자, 순천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G가 표시한 데가 양산인데 자, 양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이렇게 네 지역이 있고 양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투스 4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괴롭힐 만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데는 의미 있는 문제들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내가 틀린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보충해 나갈지만 좀 잘 చూ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